물론 여긴 국민 라디오. 대한민국 이슈의 중심 국민 라디오 뉴스 K.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6월 27일 금요일 라디오 뉴스 K의 아나운서 문희정입니다. 정홍원 총리는 세월호 침몰 사고 11일 만인 지난 4월 27일 세월호 침몰 사고 이후 정부의 무능한 대처에 대한 책임을 지고 사의를 표명했습니다. 그러나 60일이 지난 어제 사의는 반려되고 유임됐습니다. 유경근 세월호 사고가족대책위원회 대변인은 오늘 국민 라디오 조상훈의 뉴스바에 나와 가족들이 진도에서 겪은 일이 있기 때문에 정홍원 총리에 대한 감정이 좋지 않다. 전반적으로 심히 유감이라고 밝혔습니다. 들어보시겠습니다. 들으셔서 아시겠지만 이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좀 아마 있으셨을 것 같아요. 예. 근데 드리고 싶은 말씀은 사실 그 11명의 실종자 그리고 실종자들의 가족들의 매우 특수한 입장을 국민 여러분들께서 좀 먼저 헤아려 주시는 것이 좋지 않겠나 이런 생각이 들고요. 이 말씀을 드리자면 거의 대부분의 분들이 이건 좀 이상한 일이다 이렇게 평가들을 하시는데 저희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본적으로 마찬가지나 그런 입장이라고 하는 것은 아시겠지만 이 실종자들을 구조하는 일이 너무나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되고 있고 또 일이 지지부진하게 진행이 될 뿐만 아니라 지금 남아 계시는 실종자 가족들의 심정은 사실 어느 누구도 헤아릴 수가 없을 겁니다. 그분들이 지금 갖고 있는 가장 큰 어려움은 우리 아이가 또는 우리 가족이 결국 희생자가 아니라 실종자로 나오면 어떻게 하나라고 하는 그 심정이 정말 그 어느 누구 이해하기 힘든 심정이죠. 그런 상황에서 영 총리 유임에 대해서도 좀 특수한 시각으로 바라보는 그런 면들이 있습니다. 800여 개의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세월호 참사 국민대책회의 역시 성명을 내고 정홍원 총리의 유임을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성명에서 이제 와서 참사를 책임지고 사퇴하겠다는 총리를 유임시키는 것은 세월호 참사의 책임을 정부가 지지 않겠다는 선언이라고 지적했습니다. 이상돈 중앙대 명예교수는 어제 박근혜 대통령의 정홍원 총리 유임과 관련해 새 술은 새 부대에 담는다는 말이 있는데 과연 이런 세월호 이후의 국가개혁 의지가 지금 정홍원 총리 체제로 가능할 것인가라고 개탄했습니다. 새누리당 비대위원 출신인 이상돈 명예교수가 어제 YTN에 출연해 밝힌 말입니다. 지방선거 전에 안대희 전 대법관이 이제 그만둔 다음에 말한 것이 개혁을 할 수 있고 국민이 원하는 총리였거든요. 근데 사실은 이제 문창극 전 중앙일보 주필을 지명했을 때 많은 사람들이 그 카테고리에 많은 사람이 아니다고 봤어요. 근데 결국은 또 다른 이유 때문에 그 낙마했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 이제는 이 정부가 뭐 개혁 그래도 이제는 개혁을 거의 할 수가 없는 게 아니냐 하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개혁이라는 것은 집권 초기에 해야 되는데 이렇게 되면은 지금 이미 상당히 뭐 흔히 말하는 레임덕 같은 현상이 확실하게 왔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총리 문제가 아니라 이 정권이 이제 좀 이 집권 후반기를 추스를 것 같으면은 뭐 이 정도 지금 총리 유임은 좀 잠정적인 거라고 보고 뭔가 좀 근본적으로 쇄신하지 않으면은 남은 임기 동안에 뭐를 할 수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야는 오늘도 인사청문회 제도 개선을 놓고 신경전을 이어갔습니다. 새누리당 이완구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당내에 인사청문 제도 개혁을 위한 태스크포스를 구성했다며 다음 주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에서 이 문제에 대한 논의를 시작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윤상현 사무총장은 야당은 남의 자격을 시비하기 전에 스스로 자격을 돌아보라며 인사청문위원을 검증하는 장치를 국회 스스로 만들어야 할 때라고 지적했습니다.
CBS 라디오에 나온 김진태 의원의 말입니다. 이렇게 모욕은 분명히 하면 안 되게 돼 있거든요. 그래도 그게 계속 이루어지니까 이제는 희롱, 비하 발언까지도 하지 말자 이런 개정안까지 올라와 있고요. 진행 과정의 문제가 개선이 안 되고 결국은 제도적인 문제와 연결이 돼버렸다 이런 말씀이세요? 네, 제가 이제 짧게 그것만 말씀드리면 예? 물론 검증해야 됩니다. 도덕성 검증. 야당으로서 해야 되는 거는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렇지만 이게 너무 주객이 전도됐다. 이제는 어떤 후보가 올라왔을 때 저 사람이 정말 능력을 가지고 자질이 있는 사람이냐를 검증하는 것보다는 예? 저걸 어떻게 흔들어서 이 정치적인 좀 타격을 가하냐 이런 식으로 운영되다가 최근에는 이게 아주 더 심해져가지고요. 그냥 후보에 대한 마녀 사냥, 후보를 불태우기 수준까지로 이제는 비화됐다. 이래서 이건 심각하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 박영선 원내대표는 박근혜 대통령은 오기 정치를 벌여야 한다며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청문회 타령을 그만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이어 다음 시나리오는 대통령이 나와 청문회 때문에 국정 운영 못하겠다며 눈물 짓는 것 아닌가라며 그 시나리오에 국민이 또 속아야 하는지 생각하게 된다고 비판했습니다. SBS 라디오에 나온 박영선 대표의 말입니다. 저는 새누리당이 이런 주장을 하는 거에 대해서 참 실망스럽습니다. 왜냐하면 이 청문회 제도를 확대시킨 당이 바로 새누리당의 전신 한나라당입니다. 김대중 대통령 시절에 이제 그 야당이었죠. 그 야당 때 목소리를 높여서 청문회 제도를 지금 확대해서 오늘날의 청문회가 된 것인데요. 본인들이 집권할 때는 제도를 바꿔야 되고 본인들이 야당일 때는 청문회를 확대해야 된다는 이런 그 갈짓자 정당에 대해서 과연 국민들이 신뢰할 수 있겠느냐의 문제이고요. 또 하나는 그 자기 눈에 대들보를 못 보고 남의 눈에 티끌만 보이는 그런 어떤 그 정당과 그런 국가 운영에 대해서도 분명히 좀 지적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문제는 그 새누리당이 보수 정당이고 지금 보수 정권인데 보수가 부패해서 망하고 진보는 분열해서 망한다 이런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보수적인 인사들만 계속 그 임명을 하다 보니까 이런 어떤 그 보수의 특징의 그 어떤 부패고리 이것을 잘라내지 못하는 어떤 이제 그런 거기에서 나오는 이게 문제점들이거든요. 예. 그러니까 예를 들면 청와대가 대한민국 전체를 놓고 인사를 하겠다고 생각하면 저는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인들이 신세졌던 사람들 아니면 그 대통령이 믿을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범위가 축소되다 보니까 이런 문제들이 이제 빚어지는 것 아닌가 생각이 되고요. 그리고 이제 새누리당이 이런 청문회 제도 개선을 들고 나온 것으로 봐서는 이제 730 재보궐선거가 한 달 정도 남았는데요. 다음번 수순으로는 국회에서 이 논의에 계속 불을 지피려고 노력을 하면서 대통령께서 무슨 간담회 같은 것을 통해서 굉장히 국민들로 하여금 또 동정심을 불러일으키게 하는 그런 발언을 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측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선거를 앞둔 그 새누리당과 청와대의 뒤집어 씌우기 전략 이런 것들은 좀 제발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도의 정치를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김관진 국방부 장관 겸 청와대 안보실장이 국회에서 GOP 총기 난사 참사 원인을 집단 따돌림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참사 희생자 가족들이 장례식을 거부하는 등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습니다. 총기 난사의 희생자인 고 김영훈 하사의 양아버지인 권선원 씨가 MBC 라디오에 나와 밝힌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애들을 그 명예를 그 좀 죄 없이 이렇게 애들이 이렇게 죽었는데 가는 것까지도 명예롭고 정말 아름답게 가는 모습을 국민에게 보여주고 가야 될 텐데 국방부 장관님께서 기자회견을 그렇게 하셔가지고 우리가 그 기자 내용을 보고 그것을 우리 가족들이 이렇게
합의하에 이렇게 결정한 내용입니다. 일테면은 이 사망한 우리 병사들이 임상병의 집단 따돌림 뭐 이런 부분에 관여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건가요? 예, 그렇습니다. 예. 그러자 김관진 장관은 긴급 진화에 나섰습니다. 백승주 차관이 대독한 사과문을 들어보시겠습니다. 본의 아니게 집단 따돌림이 사고의 동기가 된 것처럼 오해를 야기하여 유가족 여러분들의 마음을 상하게 한 점 송구스럽게 생각합니다. 희생자들의 명예가 훼손되지 않도록 사고 원인을 철저히 규명하고 근본적인 재발 방지 대책을 강구함으로써 이분들의 고귀한 희생이 헛되지 않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앞으로 희생자들에 대한 여우와 보상은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발전시켜 나가겠습니다. 사채업자들은 일단 꺼주고 봅니다. 튼튼한 금융기관은 상환 능력과 담보 가치를 꼼꼼히 따집니다. 정부가 일단 꺼주라는 쪽으로 대출 정책을 완화하려고 합니다. 빚잔치로 집을 사는 악습을 끊기 위해 도입된 LTV, DTI 규제를 최경환 부총리 후보자 같은 사람들이 풀겠다고 합니다. 부동산 활성화에는 별 도움이 안 되고 가계 부채만 키울 것이라는 우려가 많습니다. 김현주 PD가 보도합니다. 한겨울에 한여름 옷을 입고 있는 격이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후보자는 주택담보 인정비율 LTV와 총부채 상환 비율 DTI 등 부동산 규제는 현 상황과 동떨어져 있다며 완화를 시사했습니다. 한마디로 대출을 쉽게 해 부동산 경기를 활성화하겠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의 원인부터 잘못 파악하고 있기 때문에 나온 잘못된 처방이란 주장이 나옵니다. 부동산 침체는 돈을 빌리지 못해서가 아니라 집을 사도 손해를 본다는 인식에서 비롯됐다는 지적입니다. 그 당시에 워낙 시장이 과열되어 있었기 때문에 거기로 들어가는 돈줄 자체를 차단하는 게 효과가 있었지만 네네. 지금은 시장이 깔아앉은 이유가 돈줄이 차단된 문제가 아니고 네. 시장 전망 자체가 불투명해서 그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계속해서 집값이 떨어질지 모른다 하는 생각이 있는 이상은 이게 오르지 않을 거 아닙니까? 따라서 이런 DTI나 LTV를 완화한다고 해서 부동산 가격이 오르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다고 저는 봅니다. 잘못된 처방으로만 그치지 않고 부작용을 낸다는 게 더 문제입니다. 가계부채가 늘어난다는 우려입니다. LTV, DTI 완화를 주장하는 사람들은 은행권에서 빌릴 수 있는 돈이 늘어나기 때문에 집을 사려는 소비자들에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비금융권이나 제2금융권의 고금리 대출을 금융권 대출로 전환하는 것도 긍정적 효과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는 지엽적인 부분일 뿐 결국 가계부채 증가라는 부작용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큽니다. 주택에 대해서 빌려줄 수 있는 돈의 한도를 늘리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죠. 이렇게 사업을 하거나 생업이나 생계자금을 해서 돈이 필요한 사람들, 담보대출이 필요한 사람들의 비용이 늘어나는, 즉 돈을 더 빌려가서 이익을 보는 것처럼 보이겠지만 결과적으로 그것은 부채 규모를 늘리고. 오늘도 전국적으로 무더운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한낮에는 서울 29도, 대구 32도까지 올라 덥겠습니다. 주말엔 많은 지역에서 소나기가 내릴 것으로 전망됩니다. 서울 지역의 현재 기온은 26도입니다. 국민 라디오 뉴스 K를 마칩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문희정이었습니다. 국민 라디오 지지하는 4가지 방법 아시나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국민 라디오를 보다 많은 이들에게 전할 수 있는 가장 손쉬운 방법.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 잊지 마세요. 다운로드하기, 별점 주기, 댓글 달기, 구독하기.